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삼성전자 오빠,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칸츄리 오빠, 칸츄리 형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3교시 한번 또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소통이라고 해봐야 오빠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편파 방송 삼성전자. 오직 삼성전자만 파고드는 천만 오비입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식도 보고 정보도 보는데 우리 삼성만 알 게 아니라 간혹 우리 SK도 알아야 돼. SK 쪽도. 왜냐면 삼성과 또 SK가 또 나름대로 이거 뭐야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 메모리 쪽에는. 그래서 이제 SK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한번 판단해야 하고 또 간혹 보면 SK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 하이닉스 쪽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삼성도 알아야 하고 하이닉스도 알아야 하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 이거 최태원 회장이죠. 요즘 뭐 최태원 회장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분발하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의 영향력을 확대를 위해서 현재 SK, 이제 하이닉스의 계획이 약간 가시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를 위해서 중국의 당국이 동의를 얻어냈어. 그 어렵다는 중국. 이 중국의 동의를 얻어낸 거예요. 얻어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텔 낸드 부분 인수하고 미국 시장 공략까지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려온 그 반도체 빅플랜, 빅플랜. 이 빅플랜이 본격 가동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빅플랜. 과연 어떤 건가? 빅플랜이. 삼성과 함께 일단은 K반도체 원팀이죠. K반도체 원팀이 일단은 하이닉스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난 20일이에요. 그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위한 그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 중국의 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라고 있어. SAMR. 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여기에 승인을 얻어낸 거예요. 마지막 관문을. 지난해 10월에 인텔 낸드를 약 9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6천억 돼요. 10조 6천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지 딱 14개월 만이네. 딱 14개월. 1년 2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돼. 뭐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뭐 각 나라에 또 동의를 얻어야 돼. 가장 까다로운 게 어디야? 이 공산국가 아니야? 이 공산국가.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좀 힘든가 봅니다. 하여튼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부품하고 소재를 비롯해서 반도체 제조, 팹리스, 파운드리, 하여튼 이런 반도체 그 전 공정에 그 대한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그룹이 이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지 벌써 10년 만에 얻은 결실입니다. 그래도 10년 만에 이 정도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당초에 이번에 인수전을 보니까 합병 위에 독점 우려가 적어가지고 무난하게 이제 주요국의 승인을 이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또 맞물리는 거야.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맞물리니까 중국 당국의 승인 발표가 이제 늦어져서 상당한 우려를 샀죠. 이거 도대체 중국에다 태클 거는 게 아닌가,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그 반도체 기업 간 인수합병 M&A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주요국의 그 경쟁 당국, 여기에 기업 결합 승인을 모두 받아야 돼. 다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을. 승인 도장 받아와야지. 이 받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올 들어가지고 한국, 뭐 미국, 유럽, 영국,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이렇게 7개국이에요. 7개국. 이렇게 일찌감치 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달리 이제 막판까지 하이닉스의 애를 태우는 거야. 얘들이 갖고 노는 거죠. 이제 중국 애들. 응? 중국은 참 무슨 놈들입니다. 이거. 얘를 태워요. 그래서 어깨 안팎에서도 중국이 막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막 승인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끝내 마무리됐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그 중국의 그 승인으로 이제 인수에 필요한 8개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모두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곧바로 인텔과 인수 마무리 작업에 이제 착수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1차 대금으로 인텔에 이제 70억 달러, 8조 3천억 정도를 지급하고 SSD 사업과 중국의 다롄 공장이죠. 공장 자산을 확보한 뒤에 25년에는 3월에 나머지
20억 달러를 이제 딱 치러야 돼요. 이제 정산해야겠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웨이퍼 설계 생산 관련해 가지고 그 지적 재산권하고 그 다른 공장 운영 인력 등을 이제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죠. 하여튼 이런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은 그 하이닉스는 이제 전 세계 시장 그 3위에서 결국 2위로 도약을 하는 겁니다. 현재 1위가 누구야? 1위가 삼성이 34.5%야. 2위는 일본의 키옥시아지. 키옥시가 19.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 낸드 사업부는 올해 3분기까지 5.9%를 기록합니다. 5.9%. 그 낸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업용 SSD 시장으로 범위를 좁히면은 인텔이 점유율이 세계 2위고 29.6%고 하이닉스가 7.1%와 합칠 경우 삼성전자를 제쳐 살짝 제고 이제 세계 1위로 가요. SSD로 가면은 이랬던 이제 골 때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번 인수전을 두고 시장 점유율 합계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 성장 가능성. 그 전문가들도 그래요. 전 세계 그 낸드 시장이 24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13.2%. 그 낸드에서만큼은 하이닉스가 왕자를 거머쥐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 그래서 인텔의 그 낸드 인수로 그동안에 그 하이닉스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그 D램 편중이죠. D램 편중 사업 구조를 약간 해소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것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이번 인수전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고 D램 매출 비중이 이제 70%를 넘고 낸드 비중은 약 20%에 그치는 그 기형적인 그런 사업 구조는 D램 가격이 막 떨어지면은 결국은 하이닉스도 실적이 막 떨어지는 그런 이런 요인으로 된 거죠. 결국은 이런 변동성 요인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석희 대표도 지난해 10월에 인텔 낸드 인수 발표 직후에 임직원들한테 보낸 메시지에도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가지고 SK 하이닉스의 그 낸드 사업은 시작이 다소 약간 늦어서 후발주자가 되는 약점을 극복하기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기술하고 생산 능력을 접목해서 SSD 등 고부가가치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은 낸드 사업에서는 D램 못지않는 지위를 확보할 거다. D램 못지않는 지위를 확보할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실제로 25년에 M&A가 최종 마무리되면은 하이닉스의 그 사업 비중이 D램이 60 정도 되고요. 랜드가 40%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날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 시장 변동성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사업 구조가 확보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확보될 것으로. 하여튼 이 같은 그 최 회장의 그 반도체 전략 그 맵의 밑그림은 SK텔레콤이 2011년 하이닉스 인수전에 뛰어들 때부터 그려져 있었다는 게 SK 측의 설명입니다. 당시 최 회장이 이제 SK그룹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를 딱 지목을 하고요. 그 연관 산업에서의 시너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SK그룹이 에너지, 석유화학을 핵심 사업군으로 영위하면서 에너지 그 석유화학의 밸류 체인에서 시너지를 경험한 바 있어요. 지금 한번 겪어봤고 SK그룹이 이제 반도체 사업 진출 4년 만인 2015년 이때 말에 이제 특수가스 제조회사는 그 OCI 그 머터리얼즈 인수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반도체 연관 산업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산업이 뒷받침돼야지 반도체 제조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SK그룹이 2019년 불화수소 그 부족 사태 그 등의 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딱 보니까 SK 머티리얼즈가 계열사로 붙어준 거야. 옆에 SK 머티리얼즈가 있기 때문에 불화수소 그 부족 사태도 이제 살아남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SK그룹이 2017년에는 그 실트론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그 웨이퍼 산업에도 진출해요. 실트론 인수하면서 그 SK가 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특별 결의까지 가능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니까 웨이퍼 사업을 내재화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한 발 더 나가 최 회장은. 그래서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실트론 29.4%를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가지고 웨이퍼에 대한 지배력, 협상력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반도체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최 회장 가장 큰 숙제는 뭐냐? 중국의 인텔 랜드 합병 승인이었는데 가장 어려운 그런 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깨에는 최 회장의 그 글로벌 인맥, 뭔가 중국의 네트워크가 작용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 중국 네트워크 작용. 확실하게 뭔가 이게 건시가 되는가 봐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하여튼 최 회장이 차이나 인사이드 전략을 내세워가지고 매년에 베이징 포럼, 상하이 포럼, 이렇게 난징 포럼 이런 걸 개최를 해요. 개최하면서 보아 포럼도 또 오랜 기간 참석을 해요. 참석해서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요. 정재계 인사들과 막 친밀감을 서로 이제 관계를 잘 돈독히 만들겠죠. 그리고 2017년에 일본의 키옥시아 지분 투자 당시에도 그 최 회장이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를 합니다. 발휘를 해가지고 중국을 방문해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거 보면 약간 야심도 있고 뚝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 딱 보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리고 9월에는 중국 통인 그 서진우 SK 부회장을 중국 사업 총괄로 임명을 합니다. 현지 관계자를 딱 설득하고 3월에는 SK 하이닉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그 박정호 부회장 역시 M&A 전문가답게 경험하고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인텔의 낸드 인스팀을 총괄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관계자들에게 필요성을 적극 알리죠. 하여튼 반도체 사업이 투자와 기술을 넘어서 국제관계 등 안보적으로도 중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번에 부상은 우리 삼성전자가 짊어진 정세 리스크를 약간 덜어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물론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인데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이 성장하는 게 국익에 도움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도 성장하고 삼성도 성장하고 같이 서로 협력 관계로 같이 원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하이닉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가지고 하이닉스 주가도 막 한 20만 원씩 올라가고 폭발하고 삼성도 막 10만, 15만 전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3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들어주신지 모르겠다. 한번 또 시간 되시면 또 들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편안한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